네, 오늘 이제 두 분의 전문가가 이제 두 분의 계좌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또 그에 맞는 아쉬운 점을 뭔가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두 전문가 개인의 견해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자, 과연 두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과연 어떤 전문가의 추천주, 종목을 선택하게 될까요? 먼저 박철순 전문가가 준비한 추천주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앞서 살펴본 두 분의 계좌를 보면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망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유입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조금 부실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시장에서 가장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유망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드릴 첫 번째 종목,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바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올해 설비 최대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재라든지 장비, 부품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종목 역시나 소재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 이런 정책이 실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차, 그중에 전기차의 수요가 늘고 있고요. 다행히 이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도 있고요. 이 회사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사업부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 TV라든지 태블릿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널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관련돼서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 역시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최상위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대형 기업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노스볼트와 같은 이런 글로벌 대형 기업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요. 바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 국산화 수혜가 전망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국내 또는 다양한 국가들이 지금 소재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소재를 만들고 있는 이 기업,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익잉여금 성장 지속이 기대된다는 부분인데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면 상당히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 마지막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최근 폭스바겐의 배터리 제조사로 이슈가 된 노스볼트 기업이 거래처라고 하셨는데 제가 네. 잘 몰라서 어떤 제품들을 주로 이제 납품을 하는지. 네, 일단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인 이 노스볼트가요. 글로벌 1위 자동차 업체죠. 폭스바겐과 어마어마한 계약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향후 10년간 15조 규모의 주문을 받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해서 노스볼트와 10년짜리 장기 계약을 성사를 시켰고요. 향후에 이제 2차 전지용 도전제라든지 음극제화 같은 제품들을 수출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2025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도자료상으로는 거의 7천억 원 규모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사실 9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그에 비한다면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익잉여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데 네. 혹시 이익잉여금이 자세히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기대치로 상승해 하고 있다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이익잉여금은요, 기업이 주력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실제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회사의 남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호재로 인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또는 배당이라든지 또는 무상증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익잉여금에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호재성 내용들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적은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반도체 이전에 나왔던 관련 주도 혹시 좀 상승치가 좀 좋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과 그리고 순이익을 보면요. 각각 20% 그리고 45%나 고성장을 했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기존의 안정적인 거래처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노스볼트와 같은 이런 기업들과 추가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이게 소재 국산화 수혜가 전망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실제 성과가 있었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사실 지금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 중에 포토레지스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일본의 수출 규제 3가지 품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이 포토레지스트, 그중에도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실제 삼성전자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도 이제 수익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 전망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반도체 장비주, 뭐 소재주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대장주들이 움직여줘야 네. 이런 소재 부품 업체들도 좀 낙수 효과 기대감으로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너무 빨리 들어가면은 좀 기회비용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는데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SK하이닉스가 잘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글로벌 경제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섹터를 보실 때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소재, 장비, 부품을 만드는 회사한테 주력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이래서 추천한다. 짧고 굵게 마지막 한 말씀. 네, 이 종목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같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수급 유입이 기대되는 유망 섹터 사업을 모두 다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실적도 기반이 되고 있고 안정적인 거래처, 거기다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산화 수혜까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으로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